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실력을 정말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최고의 훈련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HTS, MTS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차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시황 뉴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뉴스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어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창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령 바이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자율주행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로봇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와 같은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창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말 그대로 오늘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심 종목인데 우리가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을 매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섹터를 분류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파악하려면 관심 종목 창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창을 활용해서 단기 투자 섹터를 분류하고 대장주를 찾고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부터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차트 패턴을 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스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했으니까 오늘 40종목 정도 분석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방법론,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과 기준을 10% 이상의 종목들만 봐야 된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J전자부터 보는데 당연히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일단 이걸 클릭하시고 뉴스로 가셔서 어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PJ전자 보면 재료가 안 나와 있죠? 이때는 특징을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J전자라는 종목이 과거에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가 다 나옵니다. 실적 관련된 이슈로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관련된 이슈로도 올랐었고 또 로봇 관련된 이슈로 두 차례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확실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단 PJ전자가 로봇 관련주로서 모멘텀을 가지고 올랐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 종목에 편입하실 때 그냥 PJ전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으로 분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로봇 섹터 관련된 메커니즘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로봇 섹터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종목은 휴림 로봇, 로봇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원익홀딩스, 현대모백스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주도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PJ전자와 같은 중소형주,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눌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원익홀딩스와 휴림로봇, 현대모백스와 같은 종목이 지금 눌리는 가운데서 PJ전자라는 새로운 종목이 올랐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전략을 논리적으로 수립할 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도주 눌림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직장인 자영업자와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투자자라면 우리가 PJ전자와 같은 상한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원익홀딩스, 현대모백스, 휴림로봇과 같이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기존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데이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라면 그런 기존 주도주가 눌릴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을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PJ전자라는 종목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새롭게 로봇주로서 올라가고 있구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 주도주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우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차 전지 뭐 LNF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같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목만 딱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 순환매가 아니라 뭔가 얘만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딱 뉴스를 보니까 1월 6일 오늘 나왔네요. 보시면 스페이스 X 테슬라 밸류체인 핵심 수혜주로 부상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스페이스 X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죠.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HVM,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센서뷰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도주들이 오늘 치고 간 것이 아니라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전략을 똑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 자영업자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투자자라면 굳이 성우라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도주가 눌릴 때 주도주라고 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종목을 의미하겠죠. 지금 HVM과 같은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상태에서 5일선 지지받고 있죠. 그러면 내가 눌림 매매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성우라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 5일선, 11선 다일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우라는 종목은 누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일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전업 투자자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장인분들, 출근을 늦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우를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PJ전자와 성우라는 종목을 설명할 때 똑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PJ전자도 단타, 성우라는 종목도 스페이스 X로서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한 종목을 선별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레이더인데 결국 이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쉽게 얘기해서 이 중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상한가 간 종목이 없다. 로봇 관련주만 상한가를 갔다라고 한다면 PJ전자를 우리가 동시호가에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섹터의 수급이 분산되는 장세라면 우리가 동시호가에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9시 5분쯤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장 초반에 PJ전자와 성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볼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PJ전자가 유독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확인하고 나서 성우를 들어가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팁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인수코비 셀루메드를 보는데 기존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관리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이런 종목들은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칙에 의거해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10% 이상인 종목들 이렇게 관심 종목에 섹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까 1등부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재료가 있으면 그대로 분류했고요. 만약 재료가 없다면 PJ전자처럼 특징이라고 검색해서 과거의 뉴스를 참고해 임의적으로 제가 섹터를 분류했습니다. 자, 그 결과 로봇 섹터, 스페이스 X, 자율주행, 개별, 반도체, 방산, 증권 섹터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장주를 선별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야겠죠.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줄 건데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봤던 PJ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종목은 분봉부터 봐야겠죠.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패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닫고 풀고 바로 닫는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닫고 풀고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얘는 단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업 투자자분들, 당일 매수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분들이 상한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런 분봉 패턴을 확인했다면 걔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풀었다가 바로 닫은 애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7,280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이는 이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다 매집봉입니다. 이 매집봉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어느 가격까지 올린 다음에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윗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 갭이 너무 높게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높게 뜨거나 성우, 세코닉스, 페스카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자율주행 반도체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죠.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장세가 내일 딱 장 초반에 봤을 때 지속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봤는데 딱 빠집니다. 방산도 지금 봤는데 빠져요. 증권도 봤는데 빠지고 자율주행도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호가창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포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PJ전자와 마찬가지로 로봇으로 묶었는데 일봉 차트를 분석해보자면 점상입니다. 점상을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패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높은 구간에서 지금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권하지 않는 패턴 중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부용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이스 X입니다. 자, 우리가 섹터를 분석할 때, 재료를 분석할 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게 정확히 왜 오르는지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영역이고요. 사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 X 관련해서 호재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주는 성우, 그린광학, 루미르, 제노코, 센서뷰어 같은 종목이 오늘 올랐고 기존의 대장주라고 하면 HVM,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종목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구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붙여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로봇 섹터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PJ전자, 포메탈이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치고 간다면 성우는 장 초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봉 V자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눌림 매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실시간으로 단타를 하지 마시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매물대를 소화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위주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종목은 성우, 그린광학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제노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 대금이 유입되고 있죠. 자, 그리고 HVM 지금 보시면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빠졌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대장주인 HVM이 조금 적합하고요. 빠르게 뭔가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섹터와 비교 분석하면서 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된 투자 전략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율주행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CES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세코닉스라는 종목 보시면 우리가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기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장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전부터 거래 대금이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단발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손절 라인 잘 잡는 분들이 종가 매매 패턴 적용해서 짧게 이 부분만 공략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주식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고 직장인 자영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PS 일렉트로닉스, 아까 똑같은 논리죠. 거래대금 꾸준히 유입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 소화했잖아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온전히 쥐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만 일시적으로 소화하고 나면 반등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별주를 볼 건데요. 페스카로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만 유의미한 거래대금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죠. 만약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혹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다면 테라뷰와 같은 이런 단기 상승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상한가로 마감하고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페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아니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NHN벅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약 15% 가까이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경장산업은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완벽하게 던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재료를 보니까 급발진 관련된 재료로 엮였더라고요.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과거에 접했던 요소수와 같은 재료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급발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발진 관련된 이슈는 결국 종국에는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상승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료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율주행, 로봇, 스페이스 X, 반도체, 증권, 방산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I, 오킨스전자, HPSP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HBM,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한미반도체, 특히 소부장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반도체를 할 거라면 굳이 가벼운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략할 분이라면 단기 투자와는 거리가 좀 먼 분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성향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중소형주들은 절대로 못 건드리겠다. 가벼운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변동 보기 싫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장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방산이 있는데 이 방산이라는 것은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만 추후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 반도체, 스페이스 X, 자율주행, 로봇 섹터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섹터들도 결국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좋을까요? 나는 많이 오른 종목은 싫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눌림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신 분들, 나는 그래도 횡보하는 종목을 공략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MNC 솔루션,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셋 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증권 관련된 상승 모멘텀에 더해서 스페이스 X가 붙었습니다. 스페이스 X를 투자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권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증권에 편입했습니다만 얘를 스페이스 X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스페이스 X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7,5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편입해서 우리가 눌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라르고TV님, 아까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주도주는 HVM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도주가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죠? 자, 두 개라고 치더라도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시가총액이 16조 원입니다. 우리가 대형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HV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7,855억이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어떤 게 더 심할까요? 당연히 가벼운 HVM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향에 따른 차이입니다. 나는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대형주를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스페이스 X 증권 모멘텀 붙어 있는 미래에셋 증권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HVM을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향에 맞게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하실 분들, 내가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세코닉스, 그리고 스페이스 X, 성우, 로봇, PJ전자, 포메탈. 근데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패스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다른 섹터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가령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주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장 마감했을 때 상승한 종목들을 분석한 결과는 일단 로봇, 스페이스 X, 자율주행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결과를 내고자 하는 전업 투자자분들, 단타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X 로봇, 자율주행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단기 스윙.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매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로봇의 기존 대장주인 현대무벡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미래에셋 증권 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HVM. 근데 정답은 없고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PS 일렉트로닉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 미래에셋 증권과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단타 매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길게 보는 장기 투자자도 아닌 쉽게 얘기해서 중장기 스윙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횡보할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MNC 솔루션, 현대로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훈련 방법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분석, 주도 섹터 후보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